1988년 미국 보스랜딩 해양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존 마틴은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다. 나에게 철분 반 탱크만 주시오. 그러면 빙하 시대를 열어 보이겠소. 이 같은 발표로 학계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의 가설은 해양 철분 비옥화 가설로 바다에 철분을 뿌려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뛰어난 해양학자로 알려진 마틴 박사의 발표는 곧 기업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큰 관심을 끌게 된다. 조금 더 그의 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철분 부족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바다에 철분을 인공적으로 뿌려 플랑크톤의 증식을 유도하면 이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고 이게 지구의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바다에 철분을 뿌리는 실험이 12번 정도 이루어졌다. 실험 장소는 태평양 적도 해역과 알래스카의 북극권 태평양 연근해, 남극해 일부 해역 등 철분이 부족해 플랑크톤이 잘 번식하지 못하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 곳이었다. 그리고 마틴 박사의 주장처럼 실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1993년과 1995년 남아메리카 서해안에 위치한 갈라파고스 군도 부근에 황산철을 뿌리자 일주일 만에 식물 플랑크톤의 양이 3배, 식물 플랑크톤의 번식력은 4배로 증가했고 바다 표면이 공기층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들었다. 1999년에도 남극해에 철분을 공급한 결과 위 실험과 비슷한 성과를 얻어내자 사람들은 이 방법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다 2009년 독일,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칠레 등의 과학자들이 모여 남극해에 철분을 뿌리는 실험인 로아펙스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수행했다. 이 실험에서는 300제곱킬로미터의 바다에 6톤의 철분 가루를 뿌렸는데 결과만 본다면 해조류 등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앞의 실험과 다르게 이산화탄소의 감소량은 극히 적었다. 그 이유는 규조류에 있었다. 여기서 규조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종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번 실험에서는 규조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플랑크톤 중 규조류는 탄산칼슘이나 실리카 카보네이트로 껍데기를 만들어 빨리 침전되기 때문에 바다 표면의 이산화탄소 감소 효과가 크다. 그런 규조류가 증식이 안 되니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바닷물에 철분을 뿌리면 생물의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인 도모이산을 만들어내는 식물성 플랑크톤, 슈도니치시아의 성장 역시 빨라진다는 것이었다. 슈도니치시아를 섭취한 조개나 게를 인간이 먹으면 설사나 구토, 복통을 일으킬 수 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또 뇌로 도모이산이 들어오면 영구 또는 단기성 기억상실증 같은 신경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도모이산의 등장은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없앨 거라 믿었던 철분 투척 실험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 낯설게 들리겠지만 도모이산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된 유명 독성 물질 중 하나로 꼽힌다. 196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바닷가 마을 캐피톨라에서 도모이산에 중독된 바다새들이 마을을 공격한 일이 있었고 이 사건은 스릴러 영화의 거장 히치콕 감독의 영화 새의 소재가 될 정도로 유명세를 치렀다. 그 후 1989년 캐나다에서 도모이산에 오염된 조개를 섭취한 100명의 사람에게 독성이 관찰됐고 1998년 도모이산에 오염된 어류를 섭취한 400마리에 달하는 물개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을 따라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도모이산은 고등동물에 이를수록 그 피해가 커지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도모이산이 열에 대한 내성도 강해 고온으로 끓여도 잘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모이산을 만들어내는 식물 플랑크톤을 먹은 어류나 동식물들은 아무리 끓여도 파괴되지 않고 인간의 몸에 고스란히 전달돼 큰 피해를 끼친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수치에만 주목해 실험이 진행된다면 우리 인간은 그 실험으로 인해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시무시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 채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하던 마틴 박사는 1993년 6월 전립선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